안녕하세요. 원룡의 모모천야 원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천이에요. 오늘 인천. 지난번에는 그 남동구 구월동이었고 네네네. 오늘은 동구의 송림동입니다. 송림동. 예, 동구에는 정말 오랜만에 분양했습니다. 잘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이 직시합니다. 그런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가장 많은 관심을, 이게 실은 그 여러 개 단지가 분양 공고 나왔는데 다 이제 소형 단지거나 분양가 너무 비싸거나 외곽이라서 딱히 투표에 붙일 만한 동네가 없었어요. 저번에 우리 커뮤니티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위적으로 남경엽 대표님과 협의해서 이 단지를 선정했고요. 이게 청약에서는 분명히 패스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 단지를 왜 그런지 다뤄보고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꼭 이 영상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원룡이 님이 대안을 제시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청약홈 스타트! 조감도 보면요, 참 예쁘잖아요. 그쵸? 맨날 예쁘대. 조감도 근데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네. 이게 보통 보면 건설사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부 특화. 건설회사 가지고 디자인 아이덴티티 때문에 그 외부 특화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사실 보면 다 거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매스에 대한 컬러 스킬을 봤을 때 이건 어디 거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두산이브라는 표시는 딱히 안 보이긴 합니다, 컬러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보통 되려면요, 그 회사의 엠블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CI, 그 회사 가지고 있는 그 CI에 대한 컬러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청록색이나 그다음에 대림은 뭐 오렌지 색깔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안 보이는 위치들에 네네. 지상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지상 주차장이 요새 대부분 옵션 주세인데 왜? 그러게요. 그래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꽤 많이 있습니다. 사업 승인이 되게 옛날에 됐나? 네,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일단 현재는 이제 나온 거 기준에서 우리는 판단해야 되니까. 여기가 송림 3구역이에요. 재개발이고요. 네. 두산에서 지었고 문의는 1543. 응애. 총 1321세대 중에서 엄청 많네. 맞습니다. 785세대 1만 분양하고 있습니다. 청약 일정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이 이제 18일 현재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 주 여러분들은 아마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보시게 될 텐데 바로 다음 주에 청약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위치 보면요, 도원역 재물포역 1호선입니다. 거기 역세권은 아니고요, 꽤 멀어요. 꽤 멀고 좀 가까운데 보면 뭔가 이제 호재는 있지만 언제 될지는 일단 모른다.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주변에 구축이 좀 많고요. 신축들이 인근 도화지구, 이쪽에 이렇게 도화지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쪽에서 한번 신축 가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분양가입니다. 분양가는 84 기준에서 더하면 약 6억 정도 되고요. 이 동구에서는 참 이제 가장 높은 분양가로 저는 보이고, 그럼 비교할 만한 데가 어디냐면 저희 5월달에 한번 다뤘었어요. 주한 센트럴 파라곤. 센트럴 파라곤. 네. 거기서가 이제 미추 홀구에서 재개발 단지였는데 이때 분양가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당연히 미추 홀구. 이쪽이 더 좋았고, 같은 값이라고 하면 주한역 센트럴 파라곤이 이제 더 좋았습니다. 확실히 주한역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역세권 느낌도 나고 조금 그래도 주한이니까 그런데 약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때도 실은 저희가 추천을 한 20점대, 30점대 제외하고는 40점, 50점 이상의 고가점자한테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브리핑하고 있는 이 두산이브 더 센트럴은 그보다 더 낮은 가점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점수가 진짜 많이 낮겠네. 예. 일반 공급이 382개고요. 특별 공급 403개. 여기는 청약 과열 지역, 즉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이들이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 말이에요. 인천에서 구가 많잖아요. 좀 풀어줄 구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미분양 나고 막 하는 데들이 좀 막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하면 되겠는데 참 그러네. 예, 아쉬운 상황이죠. 괜히 뭐 이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청약하는 제약 조건도 많아지고 뭐 대출 문제나 이런 것도 합리가 되는데, 그죠? 네. 어떻게 보면 가격대가 또 이쪽에 동구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또 어떻게 보면 또 도로에 내 집 마련에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규제들 때문에 또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참고해야 될 게 인천 재개발 구도심에서 분양하는 것들이 84제곱 기준 6억 정도가 거의 기본이 됐어요, 이미.
예비는 300% 뽑고요. 그러니까 이제 2달 전에 분양했던 거하고 거의 이제 공급 규모와 분양가 비슷하다 보니까 좀 데칼코마니처럼 같이 비교하셔도 됩니다. 저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뭐냐면 두 개를 같이 분양을 하려고 막 하다가 두산 쪽에서 눈치 좀 본 거지. 그랬는데 이제 이쪽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지 했는데 시기 막 보던 거지. 근데 요새 막 뭐 금리가 올라가니 인플레이션 올라가니 막 이러다 보니까 더 미루면 안 되겠다. 갑자기 이제 팍 결정하게 되는 게 아닌가. 분양가 올라가고 완판되면 그래도 건설사와 조합 입장에서는 좋으니까. 원판에 대한 걸 어떻게 보시나요? 완판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되지만 좀 가점 컷과 경쟁률 자체는 낮다. 그리고 이제 한 방에 되지 않고 좀 시간을 가지고 계속. 네. 약간 스포로 하면요. 네. 예상 경쟁률 2,000명 청약자 수 대비하면 한 6대1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6대1 정도? 예. 그 정도면 어떤 타입은 2대1이고요. 어떤 타입은 10대1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도 나오고. 이때 가점 형성은 20점대도 당첨이 됩니다. 20점대로. 그래도 입지와 어떤 비교군을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야, 빨간색이 다 분양을 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곳들인데 너무 많은데? 예, 예정 분양도 있고요. 네. 예, 이게 분양했던 것들 예,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정 분양하고 분양을 했는데 아직 입주하기 전이고 요게 지금 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좀 많네 뭐가.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주한역 센트럴 파라곤하고 데칼코마니 비교를 하자 그랬잖아요. 네. 이때 위치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과 이제 도보거리 그래도 가능한 범위에 있었고요. 동구는 그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인천 두산이부터 센트럴 예,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당시에 주한역 센트럴 파라곤은요 22점부터 48점까지 커트라인 기록했어요. 22점부터 48점. 네, 이때 청약자 수가 1,793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2,000개면 그보다 더 많이 본다네. 개수가 많으니까. 실은 제가 예, 그보다 더 작게 보긴 하지만 대략적인 어떤 이제 범위 예 실은 1,500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1점 몇 대 1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요. 야, 근데 1,500개하고 2,000개는 거의 뭐 25% 차이인데. 네. 근데 이제 입지가 네.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 정도보다는 더 이제 덜 나오지 않을까 사실 속마음인데 그래도 한 이제 그냥 뭐 약간 러프하게 러프하게. 2,000개에서 1,500개 사이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 표가 또 등장합니다, 대표님. 그러네요.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동안에는 아직 하나포레나 인천 9월 이게 분양을 하지 않았어요. 예, 청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나와 있고요. 당연히 인천 9월은 훨씬 더 높은 경쟁률이 예상이 되고 여기서 볼 것은 84제곱 분양가가 2018년도 11월 달 4억대 중반에서 지금 6억대로 확 뛰었죠. 예, 4년 동안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 상승분 그리고 서울에 있는 상승분에 비하면 뭐 그렇죠. 네, 좀 낮지만 그만큼 시세 상승도 크진 않았었다. 이 단지 청약을 하면서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어떤 단지를 보면서 희망을 갖냐면요. 여기 더샵 인천 스카이타워 1, 2단지가 있어요. 이게 7억 4천이나 예, 최근에 실거래가 쪘습니다. 많이 뛰었네. 예. 근데 여기는 엘리웨이라고 광교에도 엘리웨이가 있고 네. 이제 되게 MD 구성이 잘 돼 있는 상가들이 이쪽에 쫙 포진되어 있어요. MD 구성은 사실 신규 아파트 MD 구성은 건설사에서 좀 잘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맞습니다. 네. 여기는 완전히 그 정말 가고 싶은 동네가 됐고요. 근데 거기보다 훨씬 멀리 있고 역도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샵 스카이타워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중간에 도화 금강 펜트리움이 있어요. 여기도 비역세권이고 지금 분양하는 두산이버는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비교할 만한 최근 신축이다. 최근 가격이 일단 입주가 2년이 채 안 됐지만 실거래가가 떴습니다. 59 타입이잖아요. 5억 2,500 떴고요. 59 타입인데 많이 올랐네. 예, 최근에 호가 기준에서 최저 가격이 5억, 그 다음에 5억 2천.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분양가가 이제 59제곱이 한 4억대 초반으로 이제 구성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꽤 나네요. 예, 그렇지만 분위기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예, 참고는 해볼 만하다. 이제 평면과 이제 단지 분석으로 들어갈 텐데 여기 조합원들이요 그래도 가져가긴 했지만 꽤 중추에 남아있는 타입들이 59 A, B 타입이고요. 약간 소형평이 좀 남아있네. 그쵸. 84는 이렇게 많이 비어 있습니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74도 싹 다 가져가셨고요. 84 이렇게. 이 다음 장에서도 보면 59 타입의 예, 로얄층은 다 로얄층 다 가져가. 그렇습니다. 단지 배치도입니다. 아까 조감도 보면서 숨겨져 있다는 어떤 그 공간들이 여기 보세요.
타이고. 와우. 지상 주차장. 야, 지상 주차장 요새 조금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요새는 그 미취학 아동들 때문에 약간 그 단지 내에서 사고도 좀 나잖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아예 그냥 차가 안 댕기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 여긴 또 이 사업 승인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볼 때는 옛날 사업 승인 났던 것들은 단지 내에 그 주차, 상가동에 주차를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위축에. 그런 게 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조금 아쉽지만 활용도는 있지만 활용도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상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긴 한데 단지 자체로만 봤을 때는 우리 단지에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 싫고 그리고 단지 자체에 지상으로 차가 댕길 때 위험하니까 싫고 맞습니다. 그런 건 있죠. 요즘에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신축 구할 때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무조건 지상 주차장 없는 곳 이런 데를 많이 선호합니다. 맞아. 자, 평면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3구 이런 거야. 3구 그쵸. 여기는 복도동 예 있고요. 방 하나 1.5룸처럼 됐다. 네, 패스할게요. 네네. 4륙 방 2개 화장실 하나. 일장이네 그죠. 쭉 빠진 형태. 그렇습니다. 네, 이런 데는 이제 소액 투자 또는 이제 소액으로 내 집 마련 하실 분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맞아. 5일제곱에 이제 호불호가 있어요. 5일제곱이 약 20평 정도 되잖아요, 대표님. 근데 이게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경우가 있고, 이번 두산이모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하나입니다. 어차피 이 협소한 면적에 화장실 하나 더 빼면 방들이 작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화장실 하나 그렇죠. 네, 그래도 요즘의 트렌드는 어렵다. 네. 방을 좀 더 크게 할 것이냐, 화장실 하나 더 둘 것이냐, 요거네요. 네,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결정 못하겠네. 결정 못하겠어요. 네, 저는 그래도 화장실 2개. 화장실 2개. 네. 보통은 요 정도 사이즈면요. 그럴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신혼부부. 아까 뭐 우리 미취학 아동 이야기는 미취학 아동들이 많은데, 야, 그러면은 사실은 길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쵸. 그러니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언제부터냐면, 그러니까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화장실 막 가려고 할 때, 그럴 때. 딱 이제 중요한, 그쵸. 사춘기. 그렇죠. 사춘기 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한 8살 뭐 이 정도 되기 시작하면 이제 혼자 가서 이제 볼일 다 알아서 다 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니까 엄마 아빠 화장실, 안방 화장실 또 따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네. 이제 2분만 사시는데 네. 안방은 저희 어머님, 이제 바깥 쪽은 이제 아버님 이렇게 이제 화장실 나눠 쓰십니다. 그 화장실 2개 하세요.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생활 양식에 따라 선택이 다를 수 있다. 59 A 타입은 일반적인 3베이 편성형이에요. 정말 일반적이네. 예, 현관 들어와서 여기 너무 되게 좁다. 좁죠. 네. 예, 딱 봐도 좁아요. 네. 어떡하지? 거기는 사실 저 사이즈에 대한 구조는 뭐 1m가 많이 채 안 된다면 저기 뭐 식탁을 T자로 놓을 수가 없고 여기는 저 정도 사이즈면 바 테이블로 돼 있나라는 의심을 해봐야 할 정도. 그거 말고는 일반적인 형태다. 59 B 타입. 이것도 현관 들어오면 되려 침실 2가 굉장히 커요. 안방 사이즈보다 좀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타워형 같은 경우에요. 네. 침실 2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이렇게 면에서 이쪽으로 복도 면에서 면에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복도 면까지 같이 있으면 이게 좀 커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침실 사람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복도 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빠지는 침실이 있다 보면 뭐 그런 장단점이죠. 근데 사실 침실산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뭐 칠수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튼 너무 작아. 네. 보통은 공용부가 침실 쪽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복도가 이렇게까지 있는데 공용 욕실이 여기 있고 부부 욕실이 붙어 있어요.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어쨌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타워형에서 봤을 때 타워형 같은 경우에 뭐 이면 개방을 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침실삼이 좀 너무 작아서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식탁은 뭐 여기 요렇게 놓으면 되니까 컨디션은 아까 환상형보다는 요 식탁 놓기는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 보여요. 84A 가면 이렇게 좋아져요. 너무 이제 몰빵한 게 아닌가. 소비 기준이네. 예. 현관도 들어와서 현관 팬트리 있고 복도 팬트리 있고 좋네. 포백에다가 드레스룸 빵빵하게 있고 발코니도 넓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의 추세는 알파룸은 없다. 알파룸 없다. 알파룸은 없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좁아 보일 수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이니까. 그런 건 좀 보이는 거야. 대신에 어쨌든 뭐 아까 거기보다는 훨씬 더 여기가 좀 넓으니까 이렇게 쓰기는 뭐 좋겠네.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많이 선택을 또 한 것 같아요. 84B도 볼게요. 야, 타워형인데 방이 4개입니다.
물론 알파룸. 반쪽짜리 방이지만 충분히 룸 형태로 쓸 수가 있고 네. 주방 아일랜드 쪽도 여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작지만 좁고요. 그래서 84 AB 타입의 일반 분양 세대수가 너무 작아. B 타입이 더 작아요. B타입은 14개고 A타입은 뭐 31개가 34개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34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 뭐 조합 쪽이 다 가져가서 그렇긴 한데 일단 생각보다 84 B 타입의 타워형 평면이 나쁘지 않다. 이 영상 서두에 청약 통장을 사용하기는 약간 아쉽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준비했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안. 네, 대안 중요합니다. 두둥. 지금 2022년 7월달 7월달. 네, 주한 캐슬앤더샤 에드표레가 입주 중에 있고요. 네네. 여기는 대단지에다가 브랜드 아파트들 이제 브랜드 아파트들. 브랜드 아파트들 네. 왜냐면 이제 더샵이랑 캐슬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물론 손피 개념에 들어가면 6억대 초반 중반으로 84제곱을 사야 되겠지만 아까 저희 안 본 게 입주 예정이 1월. 예. 그러니까 네. 이런 입주 단지를 같은 값에 사서 네. 2024년도 7월이면 2년 되니까 네. 비과세 받고 갈아타기도 충분한 기간이다. 이러면 입주장을 노리는 거 나쁘지 않고요. 그 대안을 이야기하신 거구나. 맞습니다. 청약 대안은 많이 나오겠죠. 일단 입주장에서 기간과 분양가에 대비한 비슷한 가격 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다음 달에 또 입주할 인천 시민공원역 2호선에 바로 붙어 있는 포레나. 포레나. 여기가 더 비쌉니다. 확인. 그 다음 내년 2월달 입주이지만 일단 자이 브랜드. 여기 주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피가 좀 많이 붙어있지만 총 매가에서는 아까 이제 6억대 초반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손피 가격이 도입되고 어떤 약간의 그런 요소들이 있겠지만 총 매가 그런 요소리라는 건 어떤 거예요? 다 아시는 그런 요소들. 네, 삐 감안해도요. 네. 비슷한 가격이라고 하면 당연히 입주하는 단지 또는 분양권이 낮다.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내년 하반기. 예. 야, 내년 하반기까지 가나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이후에 분양하는 것들은 이제 매매가 불가능하고요. 지금 매매 가능한 것들은 내년 하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서 청약 통장 높은 점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청약 통장이 아까워서 쓰냐, 아니면 청약 통장을 과감히 버리고 가성비를 선택할 것이냐. 저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여기가 그러면 그 추첨하고 가점하고 어떻게 나뉘나요? 85제곱 이하는요, 추첨제가 25%가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네. 25%가 있고 네. 이상 넘어가는 거는 이상 넘어가는 거는 70%의 추첨이 있는데, 네네. 이 단지 같은 경우는 85제곱 초과 중대형이 없어서 전부 다, 그럼 이제 84까지 있잖아요. 네. 여기가 투기과열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25%의 추첨이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통장 만든 지 얼마 안 됐어. 그런 분들은 무조건 던져야 된다. 또 이게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예를 들어서 어차피 가점 자체가 20점 뭐 왔다 갔다 전후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통장이 얼마 만들어지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한번 추첨으로 도전 좀 해보고 네. 그리고 가점에도 넣어보는 거죠. 네, 여기에 첨언하자면 이 말씀은 아까 입주장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6억에 84제곱을 산다? 네. 적어도 내 돈이 3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2억 5천에서. 당연하죠. 물론 생애 최초 구입자한테 80% 대출해준다고 하지만 이자 높은 거는 그렇죠.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10%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사회 초년생이 5천 6천의 돈으로 맞습니다. 할 만한 또 여유 있게 한 3년 뒤에 입주할 것을 또 찾는다고 하면 맞아요. 대안이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천 두산 이브더 센트럴 누빌드 TV의 남겨현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